자, 오늘 1월 15일 삼성제약 아침 단타 수익 축하합니다. 동신건설 그렇게 사야 된다고 강조하고 급등 나왔죠. 네, 26% 수익 축하합니다. 덩달아서 프리엠스 같이 올랐죠. 당연히 수익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니틱스 상한가로 수익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주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만기가 지난 어제 만기가 지났는데 그 만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 시장의 변화를 확실하게 읽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1월 11일 자 21년 만에 제가 만든 지표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뭐 못 보시겠지만 21년 만에 상선 터치를 했다. 이건 이제 상승은 당장은 멈춘다.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4조 4천억, 다음날도 2조 3천억, 오늘도 2조 원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제 밀리면 들어와요. 하락하면 개인들은 지금 주상신을 믿어. 뭐 하나님, 부처님 막 이게 아니라 주상신을 믿는 사람이 신도수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주상신이 뭐예요? 주식은 상승한다 라고 믿는 신도들이 너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죠? 기독교인 뭐 불교 신자들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그것이 지금 시장이 원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야만 마음껏 팔아먹고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물론 이제 아직은 좀 봅시다. 어쨌든 상승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에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중요 사항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중요사항이 뭐죠?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사항, 셀트리온이 하락을 했다. 근데 이 셀트리온 하락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3대 축,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왔던 3대 축 중에 하나가 무너진 건데, 어제는 셋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은 좋았어요. 반도체 장비 쪽들은 좋았고, 그 다음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 내지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까지 다 포함. 세 번째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뭐 이제 코텍나 시절 부분들과 맞물려서 있는데, 요게 지금 특징적으로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어제 또다시 제가 정치 테마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특히 대장이 될 수 있는 거, 뭐 동신것을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용기를 가지시라고. 갈 게 없다니까? 이거밖에 갈 게 없어요. 물론 오늘 뭐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지니뮤직이다, 키다리 스튜디오, 뭐 삼진, 그 다음에 이제 녹십조 홀딩스 이런 것도 올라갔지만 NX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확실한 거, 좀 더 명확하고, 다른 거 올라갈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건 확실하게 올라가잖아요. 이재명 관련주,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삼성 제약만 좀 가면 좋겠네요. 이제 이렇게 내일은 삼성제약 갔으면 좋겠는데, 김동환님 갔네요. 수익 축하합니다. 갖고 계시니까 물어보셨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중심이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하락장으로 쫙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일단 상승 멈췄다고 봤어요. 그쵸? 1월 11일 영상 보시면 상승은 멈췄습니다. 상승은 멈췄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는 종목이 달라져야 된다. 보는 종목이 달라져야 된다. 이 3대 축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저 퍼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 어제 같으면 이 전염병 피해주들, 그죠? 그래서 이 항공주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행주들, 뭐 이런 것들, 그 카지노주, 뭐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오늘은 또 거기에 어제 또 미처 올라가지 못했던 화장품, 소비, 뭐 이런 쪽들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도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저는 딱 찍은 것들만 딱 해서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침에 그쵸, 삼성제약이 오전 중 일찍 이제 올라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버렸고요.
힘이 시장 자체가 힘이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게 수익 실현할 때 제가 팔 때 영상 하나 올려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계속 강조했던 거 이건 뭐 언제부터 강조했어요? 여기서부터 강조했잖아요. 그죠? 앞서서에 못 잡으신 분들도 이때부터 저는 이제 잡았다고 했죠. 이날부터 잡아가지고 사고 올라가면서 이 정도에서 팔고 하다가 다시 사고 그리고 다시 또 튀어가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됐지. 뭘 더 바랄 게 있나? 이 정도면 됐지. 더군다나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이 나올 때에 동신건설과 같이 함께 봐야 되는 거 프레임스 뭐 이제 오늘 물론 형제 엘리트 같은 게 더 많이 갔어요. 더 올라간 놈은 있지만 어찌 뭐 다 맞추겠습니까?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검정 고무신 백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이지 신이 아닌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귀신 빤스 입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를 다 맞추지 못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 그래서 또 지니틱스 요것 보소 구글하고 엮였어요. 지니틱스가.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건드려 보면서 살짝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종목인데 아주 수익을 주네요. 상한가까지 가면서 예전에 제 얘기를 저희 쪽 얘기를 듣고 지니틱스 보셨던 분들 어쨌든 축하합니다. 간다고 하면 가는 거지. 구글하고 엮이지 않을까. 기술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기술력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오늘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부터 어떻게 할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로 요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계속 정치 테마주들 뭐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 나경원, 박영선 관련주들은 뭐 있을까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나경원 관련주 관련주. 근데 기왕지사 물어보신 김에 지금 지수는 까딱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아직은 바로 무너질까? 싶은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요렇게 지금 파월이 금리 인상은 가깝지 않다. 당분간 금리 인상할 일 없어. 출구 전략 얘기할 때 아니야. 다만 그의 입에서 이 출구 전략이다 내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그죠? 테이퍼링 등 이렇게 일찍 시행될 수 있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테이퍼링을 논의하게 되면 알려주겠다.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용은 아닌다고 하잖아. 내용은 출구 전략 쓰지 않는데 유동성 회수하지 않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에 계속 올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조차 안 쓸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하필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증시상황에서 한번 위아래 흔들기가 심하게 나온 상태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 국채가 금리가 이제 1%를 넘어가 봤었잖아요. 다시 안정세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냥 장밋빛만을 생각하고 고려할 부분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들 정도에서는 봐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자꾸 시끄럽게 해요. 나 아직 살아있어. 이제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이러니까 자꾸 그런 쪽 같은데 핵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오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방산주 빅텍 같은 게 조금 움직이었는데 그냥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쪽으로 대단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잠깐 흔드는데 조금 더 변동을 준 요인 이랄까? 그런 정도일까? 좀 무슨 중국 동자같이 생겼어. 무슨 뭐요? 애기 동자 부처님 애기 동자 그런 배 볼록 튀어나가고 그런 같이 생겼네. 어쨌든 시끄러운 얘기는 아닐 테니 그다지 그쪽으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다만 미국에서 또 실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오기는 해요. 다시 신규 실업수당권 청구 건수가 96만 건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이후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실물 경기는 어쨌든 좋아지지 않아요. 실물 경기 실질적인 우리의 삶, 그러나 증시는 왜 올라? 부동산은 왜 올라? 그건 이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풀렸는데 돈이 갈 데가 없어. 정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상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증시상으로 내지는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막히는 상황이 뭐라도 발생하면 매우 무서운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때 저는 어쨌든 21년 만에 요 상승 터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방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나 내지는 지금까지 이 상승을 이끌어왔던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같은 이런 3대 축의 종목들을 좀 제외시키는, 저는 여러분들은 한번 본인이 각자들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포트상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트가 없다. 대신에 이제 많이 빠지면 한번 사볼까? 할 정도가 되어 가긴 하네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내일 하루만 더 빠지면 아마 그렇게 되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오늘 저점 깨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저가 14만원 14만원 정도가 깨지면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들어갈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저런 것들, 다만 제가 지금 삼성제약도 얘기를 드려놓고 오래 기다려갖고 크게 먹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동신건설 같이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그래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저의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테마주를 소개를 한다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고 ELW 쪽에서 오히려 단타나 이런 부분들 수익을 내다가, 지금은 ELW 매매할 게 없어요. 아직까지. 오늘 이제 푸시 좀 제대로 움직이긴 했지만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그쪽으로 자금을 크게 투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쪽을 봐야 되고, 주식시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축,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좋다, 좋은 주식이다 라고 할 것들이 잠깐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고 확률 높게 수익 크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테마주입니다. 좋은 주식이 아닌 것들이 올라가는 시간, 왜냐하면 걔네들은 올라가는 종목 숫자가 작기 때문에 올라갈 때 세게 가요. 자, 1000개의 종목이 올라갈 때하고 200개의 종목이 올라갈 때 각자 올라가는 전체가 투입되는 돈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어떤 게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물줄기 통이 있다고 치면, 통이 이렇게 넓은 통과 이렇게 좁은 통이 있을 때 똑같은 수압으로 쏴 올리면 큰 통은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가면 작은 통은 요 쫙 올라가죠. 그런 이치예요.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나오기 때문에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신건설, 지니틱스나 또 이제 삼성제약까지도 계속해서 큰 상승들을 보여주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정치 테마주에 관심 없는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정치 테마주에 관심 없는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 번 정도 단기에서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러니까 저번에 시젠 여기서 사서 12월 28일 여기서 사서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서 먹고 끝나는 이 정도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입니다. 딱 이 정도 쭉 여기서 사서 여기로 올라가면 끝. 5에서 10% 정도 먹을 수 있을란가? 그런 정도인데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의 저점 근처에 가거나 더 빠지면, 더 밑으로 내일 개파라고 탁 미쳐갖고 탁 빠지면 한 번 정도 주워먹기 잠깐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 보고, 자, 이제 한번 우리 또 댓글에 요청을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서울시장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나경원 관련주, 박영선 관련주,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아내의 맛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면서 사실 나경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존칭은 뺍시다. 어쨌든 뭐 나 먹여 살려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겠죠. 그죠? 우와, 뭐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죠? 상당한 방송 효과를 엄청나게 봤죠. 제가 저거 방송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이제 이러이러하니 이 나경원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질문 주신 분도 잘 생각하세요.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 나경원 관련주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테마주의가 불이 붙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의가 불을 붙는 거. 그러니까 나경원 관련주라고 뭐 올라간 게 있어요? 뭐 없어요. 응?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아저씨는 아직 뭐 정치 야욕 이런 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그쪽으로는 움직임이 별로 없고, 오히려 홍정욱 아저씨가 저기 책 뭐 썼네 어쩌네, 옛날에 7막 7장 이후로 또 뭐 책 썼다고 그래갖고 책 하나 나왔다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는 건가 막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저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을 붙인다면 이쪽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요 분은 뭐 지금이라도 진흙탕 싸움은 안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은 있지만, 차라리 학자로서 정말 길이길이 그 존경받는 인물로 그냥 끝났으면, 옛날 지석영 박사님처럼 우리 천연두를 없애주신 우리 지석영 박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정치를 하신다고 하시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타이밍이나 뭐나 여러 가지 다 좋아서 흐름이 다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강력한 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게 나경원, 박영선 요 아내의 맛 방송 출연 요 부분에서 그쪽 이미지가 확 쏠렸고, 여론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티가 됐든 찬티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슈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야. 상품성이 있으려면 이슈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간다거나, 내지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유승준 사건 같은 경우가, 그죠? 그런 거에 하나 해당될 수 있어요. 본보기, 너 두고 봐라, 이놈, 뭐 괘씸죄,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서 그 천안에 미친 애이죠. 애를 갖다가 여행 가방에 아니 죽이려고 작정한 거잖아.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는 드라이기를 쳐넣어가지고 숨을 더 못 쉬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뚱뚱한 에이씨 뭐야 막 열받아 짜증나.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집단에는 그게 그냥 괜찮을까요?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갑지. 근데 정의 사건이 딱 터져버리니까 이거 안 돼, 다 죽여버려, 그냥 막 이렇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 이제 22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더 처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가만 못 넘어가. 못 넘어간다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그냥 것들 막 인간이 아닌 것들은 이제 하는 것처럼. 자, 맥락이 다 비슷해요. 찬티든 안티든 상관없어. 이 부각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돼 버렸어요. 안철수 아저씨한테는 분산이 돼 버렸다고. 지금 집중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년 토론회에 이제 이재명 뭐 누구 나와갖고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봐라. 저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주 본인 스스로는 내가 다음 대통령이야 라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 말투나 이런 게 너무 그런 거 관리를 하려고 하더라 하는 이제 부분들에서 매우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죠? 이전에도 계속 요렇게 좀 쭉 봐보시면, 동신건설 왜 우리가 봤어야 되는가? 왜 봤어야 되는가가 요 앞전에서 설명했던 거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맥락을 찾자 이거예요. 기술만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궁금해요. 나경원 관련주가 뭐가 있나요? 궁금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딱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게 한창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는데, 한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정치 테마주가 그 나쁘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정치 테마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인맥주, 하나는 정책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책주예요. 인맥주 보면 안 됩니다. 한창 이게 뭐 하는 회사인데 소화기 만드는 회사예요. 예, 소화기 만들고 뭐 부동산 관련된 이제 수익, 뭐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 거두는데 한창 얘도 진짜 정치 그런 걸로 묶여갖고 움직일 때가 많아. 왜냐하면 여기 사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 그러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저 윗대가리에 있는 분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엮구는데 에이씨 무슨 서울대 법대만 나오면 무슨 뭐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서부터는 좀 침착하게 얘기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통령이랑 같은 학교 나왔다고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대통령이 그게 정신머리가 있는 놈입니까? 나쁜 놈이잖아 그거. 그럼 대통령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돈만 벌는데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정치인하고 저기 같은 학교 나왔다고 그 해당 주식이 올라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데다 투자하실 거예요? 한창이 아무리 상한가 가고 치고 올라가고 뭘 해도 저는 저거 안 건드려야 돼. 안 건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마요.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정책주는 뭐 있나요? 예, 정책주 있어요. 이 나경원 씨가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두 가지 정도 서울시든 뭐든 어쨌든 그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좀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무상급식과 연관된 종목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신라 SG라는 종목. 근데 지금 반응이 전혀 없죠? 지금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반응은 전혀 없지만 뭐 가능성은 이제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으로 이제 뭔가가 쫙 그 분위기가 쏠려 간다 하면 그때 좀 튈 수는 있겠죠. 신라 SG.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CJ 시푸드 차트 보지 맙시다. CJ 시푸드, 한국 패키지 이런 종목들이 무상급식 관련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한국 패키지가 그나마 가장 좀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던 종목이고 해볼만 하면 한국 패키지가 해볼만 할 건데 얘는 이제 이 코땡나 시절 요 부분에서 그저 포장재랄지 뭐 햇반 뭐 이런 것들 소비나 이런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엮여서도 올라갔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매매하기는 나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또 내려오고 중요 이동평균선 자리들 한 번씩 만날 때 지금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죠. 뭔 소리야? 이 야광색이 60 이동평균선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요 20선 정도는 금방 깨버리지만 60선 근처 60선에서는 이번에도 60선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런 게 달라요. 세력이 자기가 보는 기준이나 내지는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20 이동평균선에 민감한 종목이 있고 또 뭐 11선에 민감한 종목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얘는 60선이 가장 민감하게 거기만 가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헤헤 하고 주가가 헬레헬레 팔렐레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자면 그 본인의 딸이 이제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좀 남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어쨌든 그거는 이러든 저러든 올바른 상황이죠.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드시는 약들도 있을 거고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동권이나 그죠? 이동권이나 이제 약 뭐 이런 부분에서 거론되는 게 이제 국제약품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텍 오텍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죠. 오텍이 그 특장차를 만듭니다. 앰뷸런스, 그 다음에 뭐 이동 목욕차,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차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음압 뭐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냥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과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백신 운송이 시작되면 오텍이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캐리어라는 오텍 캐리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냉장 뭐 이런 그 운송에 대한 부분에 뭐 조금은 신경이 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본다라면 아마도 오텍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 정도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뭐 이제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들에서 충분히 뭐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 정도가 있구나라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댓글에 뭐 여러분들 뭐 댓글로 많이 저랑 소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관련주가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또 보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피해야 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뭐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 되더라도 이제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하는 게 이제 JT가 박영선과 같은 서강대 출신이다. 이 미친 소리예요, 이건. 예? 여러분. 같은 대학 나오면 뭐 잘 되고 그게 후진국이지. 그게 뭐 지금 선진국 반발자국 그 뭐 한 나라에서 진짜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대통령하고 사돈의 팔촌에 뭐 어쩌죠. 안 돼. 하지 마요. 그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거 뭔가가 정책적인 이야기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 벤처기업 뭐 우대에 대한 어떤 육성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차라리 그런 쪽에서 찾는 게 훨씬 그런 이유. 그리고 이제 요 분은 정책주라고 뭘 딱히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뭐 그래서 이분이 MBC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IMBC가 이것도 조금 웃기죠. IMBC가 뭐 그런 부분들로 올라가는 반응은 일단 좋아요. 그죠? 반응은 그래도 박영선 관련주 하면 IMBC가 가장 그거 한가 보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고 나머지 아까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서울에 그냥 코인을 만들자 뭐 그냥 화폐 뭐 이런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 같은 거에 한 번씩 튈 때가 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연관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제이시안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엮여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강조하고 싶지는 않구나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 쪽으로는 뭐 볼 게 없다. IMBC 정도나 뭐 그 외에도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서울시장 테마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테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랩 튈 때 그런 얘기 드렸죠. 1월 7일 날인가 뭐 언젠가 아무튼 하지 마라. 어렵다. 좀 대선이 큰 게 있는데 굳이 서울시장도 중요하지만 대선이 중요하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죠? 동진건설, 프리엠스, 뭐 토탈소프트 거래정지 됐는데 또 급락 한번 나오면 또 차라리 토탈소프트를 잡든지 급락 나오면 왜 동진건설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요. 이렇게 급락 나왔잖아요. 요 밑에도 잡았잖아요. 그걸 잡아먹으면 돼요. 오늘 삼성제약도요. 내용이 달라도 똑같이 잡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만큼 떨어졌을 때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요. 얘는 이제 대선주는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먹을 수는 없지만 이벤트가 계속 남아있는 한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는 계속 울고 먹을 수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치 테마주로.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물려도 돼. 괜찮아. 용기 있는 사람이 거기서 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기왕이면 대선주 잡아라. 서울시장 물어보셔갖고 대답을 해드리는데 저는 별로 그쪽으로는 그닥이고 좀 다른 쪽, 좀 더 큰 쪽, 내가 물려 있어도 어차피 지지율이나 뭐나 지금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이든 성추행이나 또 뭐 장애인 뭔가를 어떻게 잘못 건드렸다거나 이제 우리 한국 역사의 민감한 부분들을 잘못 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안 돼요. 바로 죽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건드린다거나 이거 안 돼. 뭐 그죠? 뭐 위안부 사건이나 뭐나
아주 이상한 쪽으로 헛소리하는 놈들은 안 되니까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수익 나셨다고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오늘 나름 즐겁게 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약간 좀 흥분한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금 우려감스러운, 저는 이제 1월 11일부터 좀 경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우려감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풋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져요. 풋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스럽지 않아도 일단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요. 차월물이 벌써 움직입니다. 오늘 거래량 차월물이 제일 많이 터졌는데 한국 FW34 같은 이런 종목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급락스럽게 팍 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질질질질질 빠지는 긴 시간을 두고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월물보다는 차월물, 2월 만기인 상품보다 3월 만기인 상품이 더 가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 일단 그것도 시장 반응에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성공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투자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